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2년 11월 28일 오후 12시 15분이고요. 밖에 지금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겨울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지금 가뭄이 너무 극심한 상황이어가지고 거의 뭐 유례가 없는 가뭄 수준이어서 이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제한급수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뭐 제한급수 경험해 본 것 빼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비가 많이 내렸으면 좋겠고요. 일단 토탈 차트 한번 봐볼게요. 토탈 차트하고 비트코인 차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토탈 차트는 지난 6월 말 7월에 만들어낸 이 종가상의 저점이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있다가 지난 11월 첫째 주에 처음으로 깨졌죠. 하지만 비트코인 차트는 지난 6월 말 7월 초에 만들었던 저점이 지난 9월에 깨졌죠. 지난 9월에.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지난 9월에 떴습니다. 9월에. 하지만 토탈 차트는 드디어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제 이번 주에 9시 주봉이 마감하면서 이렇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뭐 보조 지표 잠깐 띄워드리면 상당히 강하게 떴어요. 보시게 되면 과매도 구간에서 추세 전환을 알리는 보조 지표 7개에서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습니다. 참고로 토탈 차트가 대략 한 5년 정도의 비트코인 시총이 아니죠. 암호화폐 시총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강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 경우는 처음입니다. 처음. 그리고 이 지표, 이 보조 지표를 활용하시는 법은 반드시 과매수 구간과 과매도 구간에서 뜬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만 의미 부여하시고 뭐 이런 데서 뜬 상승 다이버전스 뭐 중간쯤에서 떴죠. 이런 건 좀 무시하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뜬 상승 다이버전스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보조 지표는 어디까지나 보조 지표일 뿐이고요. 뭐 예를 들어 이 구간에서도 이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주봉상에서 누적이 됐지만 이 보조 지표상에서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표시가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어디까지나 보조 지표는 보조 지표일 뿐입니다. 대신 좀 다이버전스 확인이 힘든 초심자분들은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주봉상, 일봉상, 시간봉상, 과매도 구간에서 뜬 신호만 조금 신뢰성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조금 알려드리고요. 일단 뭐 주봉 마감을 양봉으로 해줌으로써 괜찮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침에 좀 가격 조정이 좀 세게 오긴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가격 조정 오는 건 거의 뭐 국룰이죠, 국룰.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월봉인데, 토탈 차트는 이제 월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다이버전스를 확인하는 건 조금 힘들어요. 다이버전스를 확인하는 건 조금 힘듭니다. 구간 자체가 보시게 되면, 네, 과매도 구간이 아니죠. RSI상. 다른 보조지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좀 더 이제 주봉상 봤을 때 지금 이 RSI가 추세가 조금 정확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RSI가 지금 하단 쐐기형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상승형 패턴이죠. 상승형 패턴. 수렴의 끝부분이 여기고 대략 50%는 훨씬 지나갔고 지금 이렇게 하방 쐐기형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중간값에서 버텼거든요. 이 바닥까지 안 떨어지고 여기 돌파하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충분히 반등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RSI 상의
추세 돌파도 조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때 추세 돌파하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왔죠. 이때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왔죠. 이때 저점 확인하고 나서 가장 큰 기울기의 상승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이 추세 조금만 더 정확히 그리면 요 추세의 바닥과 그 다음에 요 하락세경의 바닥이 묘하게 일치하죠. 그리고 요거 항상 이런 속임수는 항상 줍니다. 이런 속임수는 항상 준다라는 거. 요거 상방 돌파만 하게 되면 이렇게 쐐기도 중심이 있거든요. 쐐기도 아마 이 쐐기의 중심을 한 요 정도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 이 쐐기의 중심에서 버텼단 말이죠. 일단 지금 한 2, 3주간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만 돌파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일단 토탈 차트 마감은 괜찮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만 이루어지게 되면 충분히 반등장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RSI 상황도 조금 잘 보시고요. 지금 좀 토탈 차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시장 자체가 도지코인, 특히나 라이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알트코인들 일부가 지금 시장의 시총 자체, 암호화폐 시총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이제 반감기를 앞두고 어쨌든 시장에서 나온 내러티브는 라이트코인이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러티브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러티브는 공교롭게도 지난 2019년에 전반기에 나왔던 이 구간이죠. 이 구간 2019년 전반기에 나왔던 이 상승장의 내러티브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도 정말 뜬금없이 만원절 빔이 뜨고 비트코인 기준 거의 15,000달러, 16,000달러 레벨까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고점에서 저점 기준 0.618 레벨까지, 저점 기준 0.618 위로까지 상승을 했고, 토탈 차트 기준으로도 보시게 되면 저점 대비 0.618, 고점 대비 0.382 부분까지 상승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이 추세를 돌파하고 반등이 왔을 때 그 반등의 최대폭은 충분히 저점 대비 위로 0.618, 고점 대비 아래로 0.382 레벨, 혹은 지금 강력한 저항 매물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대략 한 0.5 레벨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0.5 레벨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양봉 마감을 함으로써 한숨 돌렸고, 이제 주봉 마감이, 즉 오늘 내일 해가지고 가격이 별로 흐름이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이제 테더 도미넌스 상황에서 USDC 도미넌스를 볼게요. USDC 도미넌스가 테더 도미넌스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여기 이제 하방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 원래 USDC 도미넌스를 조금 안 보려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DEX에서 물량을 처분하는 고래들도 많이 있고, 이제 DEX가 좀 영향력이 세지다 보니까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이 추세를 뚫고 나오면 안 되겠고요. 당연히 테더 도미넌스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추세를 뚫고 나오는 일은 없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월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반드시 조금 컨펌이 돼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USDC 도미넌스에서는 확인이 안 되죠. USDC 도미넌스에서는. 하지만 USDT 도미넌스에서는 다이버전스 확인이 된다라는 거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월봉상, 주봉상 이미 하락 다이버전스는 테더 도미넌스에서 떴습니다. 그리고 USDC 도미넌스에서는 좀 이런 추세가, 평행 채널의 추세가 좀 명확히 보이니까 요 상단에서 매수해서 하단에서 판다거나, 이런 단기는 아니죠, 한 중장기 매매 전략 가져가셔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USDC 도미넌스 차트에 보시면 이 묘한 갭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트에 갭이 생기면 이게 뭔가 좀 껄쩍지근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갭도
지난주, 지지난주 조정으로 해서 다 채워놓은 상황이거든요. USDC 도미넌스에도 충분히 이 아래 구간, 하단 구간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래 구간까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대략 봉으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때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럼 대략 6주에서 8주, 6주에서 8주 정도 좀 끌고 가는 스윙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연히 타겟은 좀 알트코인이 되겠죠. 알트코인이.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좀 FTX 해커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크게 움직이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이 시장의 토탈 차트를 어쨌든 만들고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알트코인들, 대표적으로 지금 도지하고 라이트코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디파이 코인들 중심으로 해서 시총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쉽게 말하면 USDC 도미넌스와 USDT 도미넌스에서 이런 강한 장기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당분간은 계속 알트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장기 추세의 하단이 여기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 하단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알트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질 것 같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에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트레이딩 뷰 마지막 업데이트에서 올려드렸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도지코인도 이제 차트 모니터링 계속 하신 분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금 약간 도지를 보시게 되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자리였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제 본캐 트레이딩 뷰에는 이게 다 지금 돼 있는데 도지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여기 잠깐 채널을 조금만 다시 이렇게 돼야겠네요. 도지도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가 상당히 괜찮은 매수 자리였죠. 여기가 상당히 괜찮은 매수 자리였죠. 보시게 되면 이 하락 추세가 무려 2021년 5월부터 내려져 오던 하락 추세였고, 그럼 벌써 1년하고도 벌써 6개월이 됐고, 이 추세를 뚫는 과정에서 이런 장대 양봉이 거래량 동반해서 나왔다라는 건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추세 돌파죠. 어그적 뚫은 게 아니고 럴리 테스트까지 깔끔하게 했으니까 아마 에는 최소 충분히 되돌림 레벨을 보면 반등 가격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전에 0.38에서 대략 0.14달러에서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다시 반등에 나오게 되면 충분히 0.5레벨 크게 보면 충분히 0.26달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를 이미 갖추고 있죠. 그래서 보통 추세 전환될 때는 헤드앤숄더 모양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 모니터링을 다 해놓으세요. 저도 한참 현물 코인 매매 열심히 할 때는 업비트 차트는 거의 다 그냥 외울 정도로 매일 보니까,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정도 출근하기 전에 봤으니까 거의 외울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차트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잘 안 보긴 하는데, 최소 업비트 코인들은 트레이딩 뷰에 전부 다 그게 KRW 차트가 됐든, 김치코인은 KRW 차트 분석을 해야겠죠. 시총 큰 차트들은 USDT, 바이낸스 차트 분석을 해놓든 반드시 조금 분석을 해놔야지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를 하시게 되겠죠. 비트코인 업비트 차트 기준은 대략 100원이던데 100원 가격대에서 매수하시게 되죠. 벌써 한 2, 3주 만에 30%, 40% 가까운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차트 분석이 의미가 없다고 내팽겨치는 분들은 절대 돈 못 법니다. 최소한의 매수의 근거가 되는 자리는 반드시 미리 추세라든가 자리 다 기억을 해 두시고
뭐 가격까지 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죠. 원화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지만 그게 힘드시더라도 좀 이렇게 하셔야지 돈을 버시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운에 맡기. 어차피 운이야. 뭐 분석 다 필요 없고, 뭐 온체인이든 차트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운빨이고 배짱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평생 발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거,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상당히 긴 초장기 추세를 이게 뚫어냈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제 북해다 보니까 표시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보시게 되면 지난 고점이 2019년 반감기 때 이제 라이트코인이 이만큼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만큼 오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 라이트코인이 시장보다 좀 빨리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도 라이트코인이 시장 회복세보다 지금 빠르게 회복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시장은 4월 1일부터 회복이 됐는데, 이때 고점 찍은 게 4월 1일이죠. 고점이 4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4월 1일 날 만우절 대장대 양봉빔이 터졌거든요. 근데 지금 라이트코인이 보면 지금 4월 1일, 2019년 4월 1일 자리까지 도미넌스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를 그대로 데자뷰, 저는 그 기억이 너무나 확실하게 있으니까 데자뷰하면 충분히 12월에 정말 추세 전환을 하는 뜬금없는 장대 양봉도 충분히 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러티브가 똑같습니다. 2019년 전반기 때도 라이트코인 반감기를 이슈로 해가지고 라이트코인 조금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뜬금없이 그냥 정말 뜬금없이 장펑자오가 그때 트윗에 지금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트윗을 날렸던 기억까지 나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는 조금 더 정직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추세를 뚫음에 있어서 그냥 뚫지는 않았죠. 살짝 조정 좀 할게요. 안 맞네. 하단도 안 맞고, 이렇게 하지 딱 맞죠. 어느 정도 배닝 채널이 이렇게 딱 맞는데, 보시게 되면 역시 이 뚫음에 있어서 이건 훨씬 더 길죠. 19년 6월부터 이루어졌으니까 19, 20, 21, 25 거의 뭐 한 3년, 4년짜리 추세죠. 이걸 이 정도의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뚫었다라는 건 상당 부분 더 가겠다라는 거죠. 상당 부분 더 가겠다라는 거죠. 뭐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도. 근데 이때는 그렇게 긴 추세는 아니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때도 긴 추세는 아니었지만 여기 뚫고 올라간 모습 보이시죠? 이때도 보면 1년짜리 추세도 2017년부터니까 이때도 제법 기간은 되네요. 1년하고도 조금 더 되는 기간인데, 지금은 무려 2019년부터 내려오던 추세를 뚫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바이낸스 이용 안 하신 분들은 라이트코인 거래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뭔가 이때하고 묘한 데자뷰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아직 터져야 될 악재도 많고 어디서 또 지뢰폭탄이 또 터질지 알 수도 없지만, 그리고 이제 가격이 지금 계속 바닥 구간에서 제법 오랫동안 머무름으로써 지금 제가 채굴자 얘기는 과거부터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2만 달러가 왜 깨지면 안 되냐 생각을 한 가장 큰 근간은, 뭐 지난 과거의 비트코인 가격 사이클도 사이클인데, 이게 채굴자가 보호가 안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알고란 채널에서 그 채굴자 관련한 영상을 엊그저께인가 업로드 했더라고요. 한번 보시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했죠. 과연 이게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지키지 못하고 아래 구간에서 장기간 횡보했을 때 이거 채굴자들이 버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채굴자들이 지금 이 높은 해시레이트율에서 돌리는 채굴기의 전원을 끄게 될 경우 특정 업체로 이제 해시율이 집중이 될 건데, 이런 경우 나올 수 있는 51% 공격, 그리고 그 51% 공격이 실제 성공을 하게 되고 그 취약성이 드러나는 순간 이제 비트코인은 모든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사토시가 백스에서 밝혔던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이미 뚫려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서 뭐 언제든지 $10,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들 뭐 하시는 거 보면 좀 저는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언제든지 $10,00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 $10,000까지 떨어지고 거기서 3, 4개월 횡보하잖아. 그럼 이 시장 생태계가 종말합니다. 종말해요, 종말. 채굴기가 채굴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해시가 생산되지 않는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 쪼가리 쓰레기일 뿐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나요? 채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지금껏 그래서 모든 비트코인의 저점은 최소한 채굴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가격대에서 형성이 됐고, 그 가격대 아래로 심하게 내려간 경우에는 빠르게 V자 반등을 하는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10,000까지 떨어져서 거기서 또 몇 개월 횡보를 해버리면 이건 채굴자들이 지금도 이미 버티지 못하는 상태에서 규모가 되는 채굴 업체들도 이미 채산성이 떨어져 가지고 뭐 조 단위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데이터 쪼가리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건 뭐 FTX나 아니면 뭐 세일러 뭐 DCG 망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암호화폐는 채굴 시스템, 비트코인은 제일 근간, 이 생태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채굴을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안 되게 되면 그냥 끝나는 시장인데 데이터 쪼가리가 돼요. 데이터 쪼가리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가격 실은 $20,000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됐어야 했어요. 좀 빠르게 단기간 내에 좀 말아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추세 전환을 시켜줘야지 시장이 존속을 하지. 여기에서 또 무슨 폭탄이나 아니면 대외적인 매크로 악재 터지면서 아래에서 또 머물게 되면서 채굴업자들이 전부 다 이제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채굴업자들조차 채굴기를 돌리지 않고 전원을 꺼버리고 그 상황에서 특정 해시레이트에서 집중된 상황에서 51% 공격이라도 만약에 나오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정말 이 시장은 끝이거든요. 그건 뭐 최악이죠, 최악. 그래서 뭐 최근 알고란 채널에 올라왔던 영상 한번 조금 봐주시고요. 뭐 다른 기술적 관점은 다 말씀을 드렸고 온체인도 조용하고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물량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 물량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시간으로 조금 보게 되면 요거 두 개가 좀 걱정되는 물량이었어요. 이거 두 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 두 개가 좀 걱정되는 물량이었는데 이 두 개가 조금 걱정되는 물량이었거든요. 요거 두 개가. 근데 어느 정도 잘 넘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오늘 아침에 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큰 상승 전에 개미 털기는 필수입니다. 다 데리고 못 가요. 방금 오늘 오전 조정으로 해가지고 아마 뭐 한 15.5K 정말 뭐 발바닥 각질 잡은 뭐 롱충이들도 거의 대부분 물량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혹은 이제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는 숏 우세가 거의 대부분인 상황이고요. 감히 지금 누가 롱을 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이런 조정 보더라도 롱을 계속해서 모을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선물만 하게 되면 지금은 최고의 롱을 좀 장기간으로 뭐 길게 보면 한 달 정도 두고 장기간으로 계속해서 매수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감히 누가 지금 자리에서 롱을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 차트는 너무 어지럽게 되어 있네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건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확실히 토탈 차트하고는 조금 다르죠. 가장 큰 다른 부분이 지난 6월 말 7월 초에 작성했던 이 저점이
9월에 깨졌죠. 근데 토탈 차트는 안 깨졌고,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강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죠. 여기에서 아주 강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1, 2, 3, 4, 5, 6주 동안 쉽게 말하면 아까 그 USDC 도미넌스 보여드렸죠. USDC 도미넌스에서 하단 구간까지 충분히 반등장을 즐길 수 있는 자리였고, 지금 이제 이 봉이 뜨긴 떴는데, 양봉이 뜨긴 떴는데, 다이버전스 컨펌이 됐다고 보기는 힘들고,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다이버전스 컨펌이 되려면 주봉 마감을 지금 이 평단 아래에서 해줘야겠죠. 보시게 되면 16,200달러 아래에서 주봉 마감이 한번 되고, 음봉 마감이 되고, 그 다음 양봉 컨펌이 돼야지 확실히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라고 컨펌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 상황에서는 다이버전스 컨펌은 이때가 확실하게 떠줬지만, 지금 이 음봉 캔들로 캔슬이 된 상황이고, 다시 띄우기 위해서는 여기 종가 아래에서 다시 한번 봉이 내려온 상황에서 양봉이 떠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요게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죠. 일단 RSI가 여기 바닥 아래 극한의 과매도 구간까지 떨어지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조금 어폐가 있는데, 그래도 토탈 차트 상에서는 확실히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된다라는 부분, 토탈 차트에서는 이 다이버전스가 확실히 확인이 되죠. 대신 이 다이버전스가 이건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테러 도미넌스 상황에서도 주봉상에는 하락 다이버전스,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테러 도미넌스 월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정리를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관련해서, 그 다음에 무슨 알트를 당분간 또 알트장이 계속 될 건데, 어떤 알트를 좀 단기 매매, 중단기 매매로 수익을 거두고 그 수익을 어떻게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혹은 BNB로 돌릴 건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고, 최근 바이낸스도 바이낸스도 그렇고 업비트도 그렇고 상패 관련된 리스크가 있는데 좀 그 부분은 참고 좀 해주시고요. 저는 비트, 이더, 그다음에 제가 좀 장투할 만한 알트들은 다 말씀드렸고, 거기에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HNT 정도는 조금 매수를 해두세요. HNT 이게 업비트하고 커넥션도 조금 있거든요. HNT가.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서 HNT 정도는 조금 지금 가격이 저점이니까, 워낙 저점이니까 조금 매수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헬륨 정도는 매수를 해 두시고요. 저도 딱 헬륨을 지금 바이낸스에서 $10,000는 좀 안 되고, 대략 제가 그거 가격이 고점이었을 때 $10,000 정도까지 아마 평가 가치를 받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가격 많이 떨어져 가지고 $10,000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한 $8,000 정도 가격 평단 가치 평가 받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헬륨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하고 커넥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 어쨌든 저점 가격이니까 혹시 해외 거래소에 태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소액이라도 좀 사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그건 그냥 업비트 상장 한번 보고, 업비트 상장될 때 500% 혹은 장이 상황이 좋으면, 운 좋으면 500%, 1000% 한번 그냥 복권 긁는 셈 치고, 헬륨 코인 자체도 괜찮은 코인이니까 홀딩하고 있는 건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비가 지금 또 오다 멈췄는데, 저는 좀 펑펑이 아니죠. 눈이 펑펑 쏟아. 비가 많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쏟아질 듯이 좀 비가 와야지. 남부지방 좀 가뭄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올 정도로 저희가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시민들이 생활이 불편함을 곧 느낄 정도의 가뭄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주봉 마감이 되는 다음 달 1일에 새벽쯤에 오전쯤에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좀 단기봉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올렸을 때 여기 좀 추세 위로 복귀하면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했었죠. 여기 위로 복귀를 하게 되면. 근데 보시게 되면 몇 번 시도를 했는데 한 두어 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계속 막히게 되고 뭐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인지 아니면 개미털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하락이 나왔는데 뭐 이런 하락도 저는 괜찮은 하락이라고 봐요. 그래서 4시간 봉상 보게 되면 뭐 헤드앤숄더 비슷한 모양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위로 올라설 때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위로 올라설 때 그냥 올라서지 말고 좀 강한 장대 양봉 하나 이렇게 뽑아내면서 위로 올라서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이런 뭐 역헤드 앤 숄더 만들어내면서 충분히 여기까지 이거 좀 센 저항이죠.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 776빌리언인데 여기까지 올라와도 뭐 한 940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뭐 알트코인들 기본적으로 뭐 2배 이상은 다 갈 것 같아요. 알트코인들. 시장을 이끄는 알트코인들은. 그리고 어쨌든 라이트코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묘하게 2019년 전반기하고 묘하게 데자뷰 좀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라이트코인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근데 워낙 지금 시장 상황이나 대외 매크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제가 100% 장담을 드리기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결국 뭐 대외적인 악재 터지면 그 어떤 분석이나 그 어떤 과거에 기반한 시계열 분석도 다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